요즘 장 보시는 분들, 솔직히 계좌창 열기가 무섭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눈 뜨면 뉴스는 온통 전쟁, 유가, 환율, 폭락,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이쯤 되면 도대체 어디까지 빠지는 거야? 이 생각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공포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 곳에서 먼저 금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반도체 이야기만 합니다. 누가 무슨 기술을 발표했다더라. AI 반도체판이 끝났다더라. 삼성이 밀린다더라. 하이닉스가 꺾였다더라.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였다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이유가 있을까요? 기술 뉴스 하나 나왔다고 시가총액 수백조가 증발하고 환율이 요동치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코스피 전체가 겁에 질린 얼굴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뉴스 말고 그 뒤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축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이번 4월장을 막연한 불안으로 보지는 않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건 무섭다는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원인이고 어디서 반전이 나오는지 보는 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방식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데 정작 또는 다른 이유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뉴스 헤드라인에는 반도체 쇼크, AI 경쟁 심화, 빅테크 발표 충격, 이런 말이 뜹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타이밍을 보면 그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유가, 환율, 미국 금리, 그리고 실적 전망입니다. 즉, 표면에는 기술 뉴스가 붙어 있지만 실제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손은 에너지 가격과 달러, 그리고 공포 심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단순히 주가가 빠졌다 수준이 아니라 한국 시장의 핵심 종목들이 한꺼번에 외부 변수의 압력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한 회사가 잘못해서 빠지는 장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는 장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아직 이거 반도체 뉴스 때문이야.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멈춥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오늘은 이걸 다 뜯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장이 이렇게 예민한지, 무엇을 보면 진짜 바닥 신호를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의외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반전 포인트가 뭔지까지 끝까지 아주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 한 명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켭니다. 중동 긴장 고조, 유가 급등, 원달러 환율 급등, 외국인 순매도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주 급락. 이걸 한꺼번에 보면 머릿속에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아, 반도체가 문제구나.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돈이 어디서 불안해하고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를 피하는지 그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유가가 치솟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물류비 부담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살아나면 미국 금리가 쉽게 못 내려갈 거라는 생각이 생기고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면 성장주와 기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집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튑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에서 수익을 내도 환차손 위험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회사, 나쁜 회사를 따지기 전에 일단 비중부터 줄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반도체가 나빠서만 빠지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한국 시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먼저 얻어맞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기업이면 결국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기업도 돈의 방향이 꼬이면 생각보다 오래 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의 차이입니다. 실적만 보면 버틸 수 있어 보여도 돈이 빠져나가는 장에서는 좋은 종목도 한동안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압력 구조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장 하락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악재가 한 방향으로 동시에 몰려올 때입니다. 유가가 오르죠. 환율도 오르죠. 외국인은 빠지죠. 실적 기대는 낮아지죠. 이 네 가지가 같이 오면 시장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패닉 모드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상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장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세가 오르고 재료값이 오르고 손님은 줄고 은행 이자는 그대로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도 가게는 괜찮은 편이니까 버텨보자, 이 말이 쉽게 안 나옵니다. 지금 한국 증시도 비슷합니다. 기업 하나하나의 질이 나빠졌다기보다 주변 환경이 한꺼번에 압박을 넣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 시장은 에너지와 수출, 환율, 외국인 수급에 민감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튀고 환율이 흔들리면 단순히 정유주, 항공주만 영향받는 게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이거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올려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주가는 숫자보다 심리로 더 크게 움직입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락의 이유를 하나의 뉴스로 설명하려는 겁니다. 구글 때문이야. AI 경쟁 때문이야. 반도체 끝난 거야. 하지만 시장은 원래 하나의 이유로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 하락은 대개 여러 불안이 같은 시기에 겹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이 딱 그 구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동시에 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멘탈이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시장은 공포를 반영할 때 대체로 필요 이상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다들 겁을 먹고 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작인가 보다. 더 큰 위기가 오는 거 아냐? 이번에는 진짜 다른 거 아닐까? 그런데 시장의 역사에서 이 문장은 늘 반복됐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 공포가 가장 커질 때 가격은 이미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 뉴스가 처음 터질 때는 사람들이 상상으로 매도합니다. 유가 더 오를 것 같다. 환율 더 틀 것 같다. 외국인 다 나갈 것 같다. 실적 박살날 것 같다. 여기서 핵심은 아직 현실이 아니라 공포의 상상력이 먼저 가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유가가 계속 치솟는가? 환율은 어디까지 버티는가? 외국인 매도는 계속 확대되는가? 실적은 진짜 무너지는가? 즉, 처음에는 상상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로 다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중요한 건 뉴스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가 진짜로 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포는 과장됐는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딱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날고 있는 건 사실인가? 아니면 확대된 감정인가? 이 질문 하나가 패닉 매도를 막아줍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4월장은 단순히 반도체가 반등하냐, 더 빠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시장 전체가 얼마나 버티는지 테스트받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4월은 숫자가 연달아 확인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말로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적 전망, 환율, 수급, 유가 흐름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3월 말까지는 공포가 시장을 흔들었다면 4월부터는 그 공포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숫자가 말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한국 시장의 체온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냥 개별 종목이 아니라 한국 증시의 기대, 수출, 기술 경쟁력, 외국인 시선이 모두 압축돼 있는 상징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단순히 수익 손실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한국 시장 전체가 위험한가? 이 심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냉정해야 합니다. 반도체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단기 시장 수급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살아있어도 시장 수급이 꼬이면 주가는 흔들립니다. 반대로 단기 악재가 많아도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으면 공포가 지나간 뒤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장은 끝났냐 아니냐를 묻는 장이 아니라 무엇이 깨졌고 무엇은 아직 안 깨졌는가를 구분하는 장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매일 뉴스 한 줄에 멘탈이 찢깁니다. 자, 이제 반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은 지금 주가 하락 자체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더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닙니다. 오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진짜 큰 손실은 하락장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락장을 잘못 해석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가장 아래에서 던집니다. 그런데 며칠 뒤 환율이 안정되고 유가가 꺾이고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면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락으로 잃은 게 아니라 공포에 반응한 판단 실수로 잃은 것입니다. 반대로 더 위험한 경우도 있죠.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어 하고 근거 없이 무턱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적 전망이 더 낮아지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 무너지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이 경우도 문제는 하락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즉, 지금 같은 장에서 중요한 건 강세론도 아니고 비관론도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무엇이 진짜 바닥 신호인지, 무엇이 아직 위험 신호인지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라면 지금 이 네 가지를 계속 봅니다. 첫째, 유가가 더 뛸 것인가, 아니면 진정되는가. 둘째, 원달러 환율이 계속 밀리느냐, 아니면 안정되느냐. 셋째, 외국인 매도가 계속 거세지냐, 둔화되느냐. 넷째, 실적 전망이 추가로 꺾이느냐, 아니면 버티느냐. 이 네 가지 중 두세 개만 진정돼도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가 계속 악화되면 단순 기술 반등은 나와도 본격 반전은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희망도 숫자로 봐야 하고
공포도 숫자로 봐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진짜 축은 단순히 반도체 뉴스 하나가 아닙니다. 유가, 환율, 외국인 자금, 실적,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시장을 누르고 있고 반도체는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삼성전자 끝났나? 하이닉스 무너졌나? 이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돈은 어디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그 불안은 실제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는가? 아니면 공포가 먼저 과장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이번 장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늘 사람들의 감정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가장 힘든 순간에는 가장 극단적인 말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뉴스의 소음보다, 숫자의 흐름을 보고, 공포의 속도보다 기준의 정확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번 4월장은 누가 더 빨리 마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덜 흔들리느냐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그 흔들림 속에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댓글에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불안하게 보고 있는 변수, 유가인지, 환율인지, 반도체인지, 외국인 수급인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